왜 밤마다 두세 번씩 눈이 떠질까요? 왜 새벽 4시만 되면 꼭 화장실이 생각날까요? 왜 낮에는 자꾸 졸리고 발은 붓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저는 박사 이한결입니다. 30년 동안 수면과 배뇨 리듬을 연구하며 몸속의 물길과 생활 습관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깬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와 관련된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은 낮 동안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밤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낮에 물이 다리로 내려가 있다가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몰려들어 소변이 늘어나는 거죠. 저녁 늦게 마시는 물 한 잔, 텔레비전 불빛을 켠 채 잠드는 습관, 오후 내내 앉아만 있는 생활 패턴이 모두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집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점검 3가지와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물을 밤 전에 미리 돌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물과 간식 시간표를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빛과 활동량을 조절해서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몇 번이나 깨셨나요? 어제 상담에서 큰형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74세 김중호님은 새벽마다 4번씩 깨다 보니 아침이 늘 무겁다고 하셨죠. 낮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손주와 놀다 잠깐 앉으면 바로 졸음이 쏟아진다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녁 식사 후에 물을 계속 드시고 밤 10시 넘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불빛을 켠 채 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함께 점검하면서 발견한 건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어요. 오전에 집안일 조금 하시고 오후에는 계속 앉아 계셨죠. 그러다 보니 다리로 물이 다 내려가서 저녁쯤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겁니다. 이 상태로 누우면 그 물이 몸 위쪽으로 올라와 소변으로 바뀌니까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마지막 큰 물은 저녁 6시 반으로 앞당겼어요. 이후에는 입이 마르면 한두 모금만 드시기로 했죠. 둘째,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고 15분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걷기를 3분씩 2차례 하기로 했어요. 셋째, 텔레비전은 취침 1시간 전에 끄고 침실 조도를 낮춰서 몸이 밤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74세 김중호님은 밤중 각성이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연락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낮에도 예전보다 덜 졸린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작은 습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밤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바로 적용하는 순서로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활동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낮에 다리로 내려간 물이 밤에 몰려오는 체액 이동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낮 동안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몸속 수분이 발과 종아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저녁쯤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다리가 묵직해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다리에 물이 많이 고여 있을수록 밤에 소변이 늘어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고령층 생활조사 자료를 보면 저녁 부종이 잦은 분들이 밤중 배뇨 호소가 훨씬 많다고 보고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박경호님도 저녁마다 양말 자국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깊게 남았고 새벽에 3번씩 깨셨어요. 함께 점검하면서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계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15분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고 걷는 동작을 3분씩 2차례 해보기로 했어요.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면 펌프처럼 고인 물을 위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밤에 누웠을 때 한꺼번에 물이 올라오는 양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긴다면 복권 상담 창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심한 부종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저녁에 양말 자국이 남나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늦은 물과 이뇨성 간식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수박, 맥주처럼 소변을 늘리는 음식을 드시면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국물이 많은 찌개나 국도 마찬가지예요. 짠 국물은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더 마시게 만들고 그 물은 결국 밤중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국내 수면학회 자료에서도 저녁 늦은 수분 섭취와 이뇨성 음료가 야간 각성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69세 이선미님은 밤 10시가 넘어서도 과일을 드시고 물을 계속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2~3번씩 깨셨어요. 특히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즐기셨죠? 마지막 큰 물은 취침 2시간 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입이 마를 때 한 모금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간식도 수박 대신 바나나처럼 자극이 적은 걸로 바꿔보기로 했어요. 바나나는 수분이 적고 포만감은 온화하게 주니까 밤중 소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다만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복용 시간 조절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물 시각은 언제인가요? 세 번째는 빛과 소음, 늦은 화면 문제입니다. 밝은 조도와 알림 소리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잘 나와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보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한국수면학회와 해외 여러 수면 관련 보고서에서도 야간 조도를 낮추는 게 수면 지속에 도움이 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71세 최도윤님은 텔레비전을 켠 채 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밤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화면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는 거죠. 취침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고 침실 조도를 낮춰보기로 했습니다. 알림도 무음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야간 보행을 위한 안전등은 천장이 아니라 바닥 가까이 간접 조명으로 낮게 설치했습니다. 밝은 불빛은 각성을 유발하지만 낮은 간접등은 안전을 지키면서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거든요. 침실 불빛을 완전히 끄고 주무시나요? 네 번째는 저녁 활동 부족입니다.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뒤척임이 늘어나고 체액 이동도 심해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않으니까 밤에도 완전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못해서 물이 계속 아래로 고이게 되죠. 국내 노인 체력 조사를 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종아리 근육 사용이 야간 수면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시사됩니다. 70세 장미경님은 오후 내내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저녁에 누우면 다리가 무겁고 새벽에 3번씩 깨셨어요. 낮 동안 몸을 거의 안 움직이셨던 거죠. 저녁 식사 뒤에 의자에서 일어나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3분 정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2세트 추가했어요. 무릎이 아프시면 벽을 짚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속도를 줄여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몇 분이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5번째는 침실 온도와 추위 자극 문제입니다. 새벽에 너무 춥거나 냉기에 노출되면 방광이 자극을 받아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울 수 있어요. 특히 발이 차가우면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되면서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국내 주거환경 보고서를 보면 좋은 침실에서 자는 분들이 잦은 각성을 경험한다는 상관관계가 관찰됩니다. 76세 백동호님은 이불이 얇아서 새벽마다 추위 때문에 자주 깨셨어요. 특히 발이 차갑다고 하시더군요. 얇은 이불을 여러 장 겹쳐서 보온층을 만들고 발에는 얇은 보온 양말을 신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너무 두껍게 덮으면 오히려 과열돼서 갈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정도가 좋습니다. 새벽에 발이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마지막 6번째는 저녁 간식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름지고 짠 간식은 목마름과 각성을 유발합니다. 라면이나 과자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갈증이 생겨서 물을 계속 찾게 되고 그 물은 결국 밤중 소변으로 이어지죠. 반면에 바나나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포만감도 온화하게 주는 선택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저녁 고염식이 야간 갈증과 각성 증가와 연관된다고 보고됩니다. 68세 윤아리님은 저녁에 라면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밤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야식 라면을 줄이고 바나나 한 개나 따뜻한 물 한두 모금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각성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과일량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다른 간식으로 대체하세요. 당신의 저녁 간식은 무엇인가요? 이제 위험 요소를 전부 살펴봤으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 루틴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 시간표를 다시 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큰 물을 마시는 시각을 취침 2시간 전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가 마지막 큰 물 시각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입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만 천천히 드세요. 갈증이 심할 때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목을 덜 자극합니다. 오후 시간대에 물 섭취를 조금 앞당기고 저녁 국물 양도 줄여보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중 소변량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물 시각을 오늘부터 바꿔볼까요? 다음은 다리 올리기와 뒤꿈치 걷기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발을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 심장보다 높게 만드세요. 이 자세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면 다리에 고인 물이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3분 정도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물을 더 효과적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시고 처음엔 벽을 짚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저녁 뉴스 전후로 2번 실행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직후, 한 번은 취침 1시간 전쯤이요. 오늘 몇 분이나 종아리를 움직이셨나요? 저녁 간식도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바나나 한 개는 자극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온화하게 줍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짠 과자 대신 바나나나 구운 아몬드 소량을 저녁 이른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다만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당 관리 중이시라면 바나나 반 개로 줄이거나 아몬드 몇 알로 대체하세요. 오늘 간식은 무엇으로 바꾸실 건가요? 족욕과 보온도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쉬면 긴장이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다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발만 담그는 게 안전해요.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항상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족욕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말리고 얇은 보온 양말을 신으면 새벽까지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새벽에 발이 차가웠던 적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세요. 새벽에 발이 차가웠던 적 있나요? 빛 다이어트도 중요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 집안 조도를 낮추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알림을 끄세요. 화면을 봐야 한다면 밝기를 최소로 줄이고 가능하면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침실불은 완전히 끄고 복도나 화장실 가는 길목에는 낮은 위치에 간접 조명만 켜두세요. 천장 조명은 너무 밝아서 각성을 유발하거든요. 리모컨이나 침대 옆에 수면 전조도 체크하라는 메모를 붙여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가장 밝은 빛은 어디서 나오나요? 화장실 동선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밤중 이동은 최소화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확보하세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문턱이 있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발등만 덮는 가벼운 슬리퍼는 발이 빠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뒤꿈치까지 감싸는 슬리퍼가 안전합니다. 침대 옆에 낮은 간접등을 켜두고 바닥에 야광 스티커로 길 안내를 해두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새벽 이동 경로가 안전한가요? 낮 활동을 채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낮에 햇빛을 15분 정도만 받아도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살아납니다. 창문 근처에 서서 햇빛을 쬐거나 가능하면 베란다나 마당에 잠깐 나가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걷기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평지 위주로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라도 방 한 바퀴씩 도는 걸로 시작하세요. 점심 먹고 나서 집안을 10분 정도 걷는 걸 기록해 보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나 수첩에 오늘 걸은 시간을 적어두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햇빛을 몇 분 받으셨나요? 침실 온도와 공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건조하면 각성이 늘어나니까요. 가습은 과하지 않게, 창문은 취침 전에 5분 정도만 짧게 환기하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수면 질이 올라갑니다. 이불은 한 장으로 덮기보다 얇은 이불을 두세 겹 겹쳐서 보온층을 만드는 게 체온 조절에 유리합니다. 발은 얇은 양말로 보온하고 침실 온도는 과열되지 않게 유지하세요.
지금 침실 온도는 적당한가요? 이제 이 모든 실천 내용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점검해 보죠. 오늘 우리는 밤마다 자꾸 깨는 이유를 크게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낮에 다리로 내려간 물이 밤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체액 이동, 둘째는 늦은 물과 간식 그리고 이뇨성 음식의 영향, 셋째는 빛과 활동 부족으로 무너진 몸의 리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밤중 각성이 늘어나는 거죠. 잘못된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 화면을 켠 채 잠들어도 별 문제 없다는 생각,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깬다는 체념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물 시간표를 앞당기고 다리를 저녁에 움직여서 물을 미리 돌려보내고 빛을 줄여서 몸이 밤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었죠.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쌓이고 균형감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낮에는 계속 졸리고 집중력이 흐려지죠. 밤마다 깨니까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고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삶의 질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각성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침 컨디션이 살아납니다. 낮에 졸음이 덜하니까 활동량도 늘어나고 손주들과 놀 때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밤에 푹 자니까 기분도 밝아지고 얼굴 표정도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오늘 당장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마지막 물을 취침 2시간 전으로 옮기고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 15분을 붙여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뒤꿈치 걷기 3분, 그 다음은 빛 줄이기 순서로 하나씩 추가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박사 이한결입니다. 30년 동안 수면과 배뇨 리듬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밤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도 전부 실제 상담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중에 몇 번 깼는지, 아침 컨디션은 어땠는지, 작은 변화라도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빈도 기록표와 저녁 루틴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시에 물 마셨는지, 몇 번 화장실 갔는지 적어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 패턴을 바탕으로 더 정확한 맞춤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하면서 관리하신 분들이 훨씬 빠르게 좋아지셨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물 시각 앞당기기, 다리 올리기 15분,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오늘 밤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밤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